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동안 걱정을 끼얹었던 이 항만 파업에 대한 부분도 철회가 됐고, 또 견고했던 고용 보고서 역시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눈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비농업과 관련된 고용지수가 잘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50bp와 관련된 전망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급감한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서 해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조금 더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날 시장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랠리를 펼치게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강세를 띠게 됩니다. 다시 한번 62,000달러 재돌파를 합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최신 AI 모델을 선보이게 되면서 강세를 띄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이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자율주행에서 CEO의 자신감이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융주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금융주를 상승시키는데 그러한 재료로 작용을 했고, 반대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건설과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쪽에서는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언제쯤 이러한 불황의 터널을 나올 수 있을까요? 시총 비중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세액공제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선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토종 T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큐로셀, 앱클론 이런 종목들한테 수혜가 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모닝 리포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게임주입니다. 웹젠이 되겠습니다. 뮤 하면은 다 아실 텐데요.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고 5년 만에 다시 한번 자체 개발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자체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될 텐데요. SK온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둡니다. 마지막으로 보령과 관련해서는요,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3분기 이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1.2%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우 지수가 0.8%, 그리고 도합 S&P 500이 0.9%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표와 파업이 종료됐다는 것은 호재였었고요.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약간은 악재가 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자신감, 중동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50bp 인하 가능성은 반대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자,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은 것이 빚것에 대한 가능성을 떨어뜨렸다고 얘기했고, 9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게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할 여지를 줬다라고 분석했고요. 단 연준 내부적인 발언에서 비둘기파 의원들은 아직 50bp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좋지만 우려해야 될 부분들도 짚어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동 지역 갈등이 만약에 더 폭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강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 증가가 물가 상승의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중동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중동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의논 중이고 공습보다는 대안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발언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제어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 선거 관련해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나올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확신을 하지만 지난 선거 패배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험한 말을 했다면서 선거 자체가 평화로울지는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비트코인도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일제히 2% 이상 오르면서 62,000달러를 재돌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54% 오른 62,3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62,000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이고요. 이날은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3.2%, 그리고 시총 5위인 솔라나 역시 5%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AR 기기를 상당히 혁신적으로 내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 라마 3.1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투자자들에서는 지금 애플보다 디바이스가 전망이 더 좋을 것이라는 내용과 연말 쇼핑 시즌 때 이러한 부분들이 히트를 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메타 플랫폼스 2.2% 올라가면서 5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강했습니다. 이날 자율주행에 대한 CEO의 자신감이 나오게 됐는데요. 머스크 CEO는 곧 중대한 개입 없이 1만 마일을 넘기는 운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만 마일은 미국 시민들이 1년 동안 자동차를 타는 연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고, 또 10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로보택시에 대한 자율주행 기대감도 더욱더 올라갔습니다. 이날 테슬라 3.9% 올라가면서 250달러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은 이 경기와 관련해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따라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갈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은행들이 충당금을 축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가 3.5% 올랐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파이낸셜, 모건 스탠리, 전방위적으로 금융주들이 전반 상승세를 보여줬고, 추가로 여행주들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을 한 것은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건데요. 건설 종목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건설 쪽에서 DR 호턴이 되겠는데요. 2.9% 하락을 하면서 18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 밖에 레나 코퍼레이션, KB홈,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아메리칸 타워와 크라운 캐슬, 이런 종목들이 1에서 2% 조정받았습니다.